이번 시간에는 취업, 미래 직업 역량 관리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을 하시되 미래 직업 성장성이 뛰어난 또 직업 안정성이 높은 분야에 취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막무가내식 어떤 취업을 했다가 2, 3년도 안 돼서 자기 취업했던 분야가 저성장 산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또다시 직업 분야를 이직해야 되는 이런 환경이 당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직업을 잘 예측해서 그 직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직무 역량을 관리해서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자기 역량을 전문화시켜 가는 직업 방향 또 역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결국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 역량이 학습되어야 되는데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직업 능력에 이제 전문화돼서 조직에 편제되어 있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잘 실행해야 된다. 적응력이 뛰어나야 된다. 성과 제한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업무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협력적인 관점에서 동료들과 다른 조직들과 협력적인 어떤 관점에서 역할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론도 터득하고 지식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태도와 가치관도 나타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직무 속성에 의해 업무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직무 종류라든지 직무 가치는 상대적으로 어떤 중요 수준이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이수 과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기억나는 과목도 있고 기억나지 않는 과목도 있겠죠. 그 과목들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과목에 대해서 크게 흥미를 못 느꼈다든지 시험을 보기 위해서 예상 문제 중심으로만 학습했지 전체 내용, 관련됐던 어떤 사례 내용 이런 부분은 학습이 좀 소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담당할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수행하는 역할 내용들도 잘 이해를 못한다. 또 어느 내용이 더 중요하고 어떤 내용이 덜 중요한지 그게 이제 이 직무 가치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인식하지 못하고 어쨌든 주어진 일은 모든 업무를 열심히 실행하겠다. 그런데 어떤 역할은 조금 다른 이해하기 쉽도록 금은 한마디 금덩어리는 1kg 정도 되면 5억 정도 한답니다. 5억 정도. 아마 계산해보면 알겠죠. 어쨌든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가 철 있지 않습니까? 철은 1kg 되더라도 얼마 안 합니다. 몇천 원밖에 안 하거든요. 금은 1kg 되면 몇 억이 되는데 철은 몇천 원이다 이거죠. 그만큼 같은 어떤 무게인데 종류가 다르니까 지향하는 관점이 다르니까 또 선호도가 다르니까 그런 이제 가치가 난다 이거죠. 그 이제 직무 가치마다 어떤 목표성, 성과 추진력, 요구되는 역량의 어떤 차이, 또 파급되는 효용성 이런 부분이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덩어리하고 철 이렇게 이제 가격 차이가 나듯이 물론 이제 그렇게 많은 차이가 발생되지는 않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개수값을 찾아보면 연구 과정에서 개수값을 설계하게 되는데 직무 가치가 280 되는 직무도 있고 120, 30, 60, 70 되는 그러면 한 200 정도 차이가 나는 이런 어떤 상대적인 가치가 구분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도 이해를 해야 된다.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시급하고 어느 것이 성과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어떤 그런 관점도 이해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속성과 그 다음에 이제 수행 방법, 업무 이제 방법. 어떤 적성과 능력은 지식은 알고 있는데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실행하지 못하죠. 또 혼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과 어떤 실행 방법, 그 다음에 응용할 수 있는 요건, 상대적인 중요도 차이, 이런 부분은 이제 직무 또 속성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또 속성이 이해되면 이런 속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이제 지식, 경험, 숙련, 정신적인 어떤 능력, 그 이제 가치관을 말하는 겁니다. 가치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가치관.
그 다음에 그 업무에 가장 적절한 행동, 뭐 취준력, 리더십, 신용력, 커뮤니케이션. 물론 이 부분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내용이고, 추진력, 연구개발이라든지, 어떤 기획, 중장기 전략 어떤 수립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진력보다는 탐색력, 분석력, 논리력이 더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행동적인 어떤 패턴은, 물론 신입사원으로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될 어떤 역할들은 이런 어떤 부분이고, 나머지 다음에 입사한 이후에 지금부터 위계에 따라서 편차가 지죠. 그럴 때는 또 업무 분야마다 논리력, 분석력, 탐색력,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업무도 있고, 창의력도 그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역할 중심의, 행동 중심의, 협력 중심의 형태는 추진력, 신중력, 책임감, 협동성, 이런 부분이 필요하죠. 업무 분야별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어쨌든 행동과, 그 다음에 가치관과 필요로 하는 능력과 지식을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업무 프로세스 운영 능력, 이 부분은 어떤 조직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생활하는 어떤 방책이라 하더라도 100% 자기가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청소는 다른 가족이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또 가정 전반에 대해서 다른 어떤 부분에 또 지원 역할을 해 주기도 하고, 뭐 요리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뭐 모친이든 부모님이든, 안 그러면 뭐 여자분이, 남자분이 이제 요리하는 경우도 많겠습니다만도, 어쨌든 요리하는 전담자가 있다 이죠. 그런데 그 가정에 특별한 어떤 요리 재료가 필요하다, 구매해 달라 그러면 구매 안 해줍니까? 해주지 않습니까? 결국 마찬가지로 업무는 어떤 조직에서 했던 역할은 자기 고유 업무 한 40%, 나머지 60%는 다른 직원들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다른 팀, 기업 내 다른 어떤 조직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역할을 실행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부서는 한 25% 정도가 전담 업무고, 나머지 한 75%가 다 관계 속에 있는 어떤 업무고, 또 이제 특정 어떤 역할 분야는 한 60%가 전담 업무고, 40%가 어떤 관계성 어떤 업무고, 뭐 이런 부분, 어떤 분야마다, 업무 내용마다 약간은 이제 차이는 있더라도, 공통적으로 한 40%는 전담 업무, 60%는 협력 관계 어떤 업무다. 전담 업무주가 대대로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지원을 받고, 지원을 해주고, 그런 어떤 관계.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야만 역할을 잘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취업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의 업무 어떤 역할들, 어떤 중요도한 어떤 패턴들 잘 이해하고, 그 업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업무 방법론도, 그래서 이제 인턴 경험, 결국 이런 능력이 요구되는 관점이 인턴 경험이라 그럽니다. 인턴 한다고 이런 어떤 능력이, 물론 이런 어떤 실행력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이해는 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운영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이 인턴 능력이고, 나머지 이제 지식적이고, 어떤 시스템적이고, 논리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이제 능력이고, 그 다음에 속성은 하나의 패턴, 요건, 기준, 이 부분은 이제 이해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제 산업환경은 계속 성장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은 이렇게 사이클이 한 3, 4년마다, 또는 어떤 업종은 1, 2년마다 이렇게 사이클이 나타나는 업종도 있고, 어떤 업종은 이렇게 성장하다 그대로 소멸돼 버리는, 뭐 이 기간이 긴 기간이 있고 짧은 기간이 있고 이러합니다. 그러면 이 어떤 직업 분야가 이렇게 소멸된다 그러면, 내가 특정 분야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역량을 갖췄더라도 포지션이 없어지니까, 기업이 자꾸 축소되니까, 그럼 이제 다른 직업으로, 성장 직업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미래의 어떤 성장 직업이 어떤 직업이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정보 서비스, 생산 지원 어떤 서비스, 문화관광 서비스, 생명과학 어떤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다른 이런 전반적인 어떤 산업을 견인해가는 또 융복합되는 그런 어떤 산업 분야, 아마 여러분들 웬만한 산업 분야는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런 분야에 대한 역량 관리가 타당하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 어떤 직업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채용 인력도 많고, 그 다음에 승진 선거 기회도 많고 이렇습니다. 근데 저성장 산업으로 전환되면 기업 조직이 축소되고 사업 분야가 폐지가 되고 이런 어떤 현상이 되면 직업 불안정성이 훨씬 더 많아지죠. 그럼 자, 완전히 뭐 낙과 반같이 한 1년은, 2년은 굉장히 호황을 누리는 그런 어떤 분야고, 또 2, 3년은 또 침울한 어떤 그런 어떤 관계. 이런 어떤 형태보다도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가는 이런 어떤 산업 분야 역량을 관리하는 것이, 미래 직업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과정에서는 지속적으로 경력 개발을 해야 된다. 경력 개발은 역할을 전문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어떤 비전을 실행해 가는 관점에서 경력을 개발해 갈 수도 있고, 조직에서 장기 이제 근속을 할 경우에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분류를 해서 단계별로 교육훈련, 또 직무순환, 여러 분야 업무 경험을 터득해서 전문 경영인으로 성장 발전시킨다든지 특정 분야 전문가로서 성장 발전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경력 개발입니다. 그래서 경력 개발, 결국 미래 자기 어떤 목표 방향에 대한, 또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5년 이후, 10년 이후 필요로 하는 사업 분야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지식, 경험을 습득시키는 어떤 과정으로 이제 경력 관리를 실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경력 관리가 보통 한 38% 정도는 경력 개발 대상으로 분류가 되고, 나머지는 한 42, 3%는, 42, 3%는 인적자원 운영위에서 적재적소에 가장 적절한 역할을 실행하는 미래의 인적 자원들을 육성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역할에 가장 부합되는 그런 요건만 충족해주는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직적으로 또 어떤 업무 프로세스적으로 한 60% 기업이 주도적으로 육성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이 어떤 계층에 있는 어떤 계층은, 이 계층인 한 42% 어떤 계층, 중간 어떤 레벨, 우선 인적자로 분류되지 않는 계층은 개인별 경력 개발을 실행해 주지는 않습니다. 직무 순환, 부서 이동을 하면서 적재적소에서 가장 적절한 역할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계층에 있는 인적 자원들은 한 25%에서 30% 정도 어떤 교육훈련 지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어떤 계층에서 빨리 우선 인적 자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자기 관리를 해야 되고, 이 단계가 되면 말씀드렸던 한 60% 정도 교육훈련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해도 그 과정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20, 30%의 지원을 받으면서 50% 이상의 자기 관리를 해 가야만 한 2, 3년 이후에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분류가 돼서 이제 시너지 효과, 또 기업의 어떤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어떤 인적 자원들은 기업에서 그렇게 두드러지는 어떤 역할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직했으면 좋겠다 하는 인력들도 한 20% 이상 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계층이 되면 그건 사회적으로 어떤 성취감이 떨어지는, 직무 만족도가 낮아지는, 그 다음에 기업의 적응력이 떨어지는 이런 이제 역할들이 이루어지는 계층이 되겠죠. 그건 이제 타당하지 못하는 거고, 소위 말해서 잘못하면 이제 나오고 될 어떤 그런 잠재성이 있는 형태니까. 그래서 이제 현재 직업의 특성은 상시적으로 새로운 직업이 계속 생성되고 변화되고,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패러다임.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부응할 수 있는 경력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어떤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경력 개발이 되어 있으면, 다각적으로 되어 있으면 이쪽 산업이 저성장일 때 다른 산업으로 얼마든지 전환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한 분야에만 종속되어 있을 때는 이 산업이 소멸되어 버리면
그럼 이제 다른 분야 전환을 하면 여기서 다시 능력을 개발해 가야 됩니다. 준비된 사람하고 준비해야 될 사람하고 그건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기 삶의 어떤 패턴 관리에서도. 그래서 경력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또 경쟁 환경에서 산업 사이클이 계속 단축되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높은 어떤 산업이라 하더라도 언제 어느 때 어떤 환경으로 해서 저성장 산업으로 다시 곤두박질 치다가 다시 이제 성장하게 되는 이런 사이클, 어느 사이클에 어느 시점에서 당면하게 될지. 그런데 이제 저성장 사이클이 굉장히 오른 게 한 5, 6년 경과된다. 그러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한 1, 2년일 때는 관계없더라도 1, 2년 정도 저성장 산업 기간이 이제 성장했던 사이클에서 1, 2년 정도 예측된다. 그러면 기업의 슬림화, 조직 구조 조정, 그 다음에 업종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 분야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저성장 기간에 성장 기간에 아주 강한 추진력을 실행할 수 있는 내부 역량 관리, 시스템 관리 이를 실행하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또 5, 6년 지속된다 그러면 그거는 사업 구조 조정 들어갑니다. 업종 전환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짧으면 관계없더라도 긴 기간에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된다. 그 이제 경력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명확하게 해서 결국 자기의 어떤 역할들 항상 보람과 행복감을 추구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야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각 가정마다 역량이 개발되어야 된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실행을 안 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계획이 수립되면 실행을 해가고 성취를 하고 성취된 어떤 형태는 활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관점이 됩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효선인력개발에서 지원해주고 HSOJT라는 홈페이지에는 직무 역량 개발 분야별로 직업 분야별로 조직 분야별로 직무 역량 개발 교육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